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다시금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은 연달아 도발적인 무력 시위를 감행하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고도화된 미사일 전력과 대만을 겨냥한 전면적인 군사 계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44년 만에 대륙간탄도 미사일, 즉 ICBM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모의 탄두를 탑재한 이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며 중국 국방부는 전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과 위치 그리고 발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한 무력 시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반도 인근을 전략적 관측 범위로 포함시키는 행위였던 만큼 대한민국 역시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올해 초에도 중국은 신형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의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 무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통해 사실상 욕격이 어려운 차세대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의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경우 주변국의 공중우위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군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개발의 배경에는 중국 지도부의 분명한 전략 목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은 중국이 대만 봉쇄 작전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태세를 완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대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해상 교통로와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행보는 더 이상 간접적인 압박 수준이 아닙니다.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쏘고 극초음속 무기로 공중전력을 강화하며 대만을 포위하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를 군사적 영향권에 두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히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견제하려는 시도이며 그 가운데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방위 압박의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강력한 대응 전략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KAMD의 조기 완성과 함께 LSAM과 같은 고고도 욕격 전력의 실전 배치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의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외교적 경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과 방어 능력의 증대 없이는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 안보의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이제 현실이며 대한민국은 그에 걸맞은 억제력과 대응력을 갖춘 진정한 안보 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오는 국제전략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차세대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력의 급부상, 그것도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의 등장은 레이시온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특히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 미사일의 발사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직접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 또 다른 미국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적잖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에이테킴스 등 다양한 미국산 미사일을 대규모로 구매했고 한 해에만 10조 원 가까운 예산이 미국 무기 도입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종속된 위치에서 빠르게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함을 넘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용 플랫폼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직접 경쟁자로 나선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대만 역시 차세대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전했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성과를 낸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7,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주요 도심까지 모두 타격 가능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동북아 전략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체계는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개발이 진전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눈에 띄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전략 미사일, 즉 현무 계열 무기는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전략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병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실효성과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현무 시리즈를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무6의 개발 소식은 중국에게 있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력으로도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셈이죠. 크기, 사거리, 정밀도 그리고 전술적 활용 범위까지 모두 고려할 때 현무6는 단순한 탄도미사일 그 이상의 전략적 무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발 군사 전문가는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적인 증거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현재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과 수소폭탄 제조 가능 기술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핵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핵무장국으로서 전략적 파급력은 이미 상당하다는 평가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무6는 단순한 대형 미사일이 아닌 핵탄두 장착 가능성까지 포함된 고위험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를 통해 확보된 탄도미사일 기반의 핵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즉 고슴도치 전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핵탄도 탑재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생존을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군은 최근 신형 둥펑 계열 미사일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다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구도를 만든 셈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인 현무 계열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핵무장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군비 증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한국이 동북아를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현무 미사일의 등장이 중국의 내적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현무6의 성능 분석과 한국 군사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현무 계열의 위력에 대해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무 미사일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전략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 수준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일본은 현무6의 사거리에 일본 전역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 전문가들은 현무원은 물론 현무6까지 일본 열도를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전문가는 이 미사일이 방어용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 목적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무6의 등장은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개발 가능성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으며 현무 계열 무기와 연합 화력함을 결합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운용 전략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대규모 타격 능력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현무 계열의 탄두 중량은 8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무6는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거대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됩니다.
8톤이라는 무게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중량이며 이는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않고도 탑재 가능한 수준의 크기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 억지력에 준하는 전략적 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보이는 반응은 실제로 한국의 군사력이 자신들을 능가했다는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무 계열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공개는 단순한 무기 과시를 넘어 전략적 선언으로 읽힙니다. 한국군이 현무5를 개발한 이유는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전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깊은 고려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특히 현무 계열은 사거리와 위력이 각각 20% 이상 향상되어 사실상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차세대 현무는 대한민국의 킬체인 전략을 실현할 핵심 무기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킬체인 전략이란 적의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술로 현무 계열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술은 단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고려한 구상으로 해석되며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올라섰고 그 누구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의 군사 외교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무 계열의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인 현무6 미사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자랑스럽게 빛나는 무기체계가 바로 KF-21 전투기이며 항공우주무기 연구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수출 성과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해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체계 개발 완료 이후 실전 배치를 위해 빠르게 모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KF-21 블록1 40대를 최초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국책연구기관이었던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성능 검증으로 인해 초도 양산 물량이 축소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 40대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올해 20대에 대한 생산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 20대에 대한 계약은 다음 해에 체결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국 20+20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모두 양산한다면 양산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1.55조 원 계약으로 1차 물량 20대가 확정되었고 공대공 무장검증 시험 이후 추가 20대 양산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대당 단가는 111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가장 유력한 경쟁기종으로 꼽히는 라팔과 비교했을 때 400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UAE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중대 발표가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방산무기에 대한 장기 구매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고해지자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UAE의 모하메드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할 것임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당시 만남이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방산 수출 성장을 이루는 대한민국과 한 번 구매했다 하면 조 단위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의 만남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회담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구매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전에 미국과의 회담에서 이미 KF-21 전투기 수출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이 대외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의 해외무기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KF-21 전투기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는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의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시기상 UAE가 한국산 KF-21 전투기 첫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UAE는 KF-21 전투기 시험 비행이 시작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며 파렴치한 요구를 하는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졌는데요. 이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 대해 이제는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방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 방사청에서는 이런 식의 구애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조차도 그동안 자신들이 갑인 줄만 알고 있었으나 UAE가 참여하자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실 과거 외신에서 뜻밖의 소신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기에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 매체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J-20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했던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지만 미국은 UAE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끝끝내 F-35 수출을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발언이었을 뿐 UAE가 진심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중국산 무기가 실용성이 없고 허위 스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UAE가 대안으로 찾은 항공무기가 바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였습니다. 현재 UAE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의 방산무기 수교를 빠르게 진행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에 다시 전운이 들이우면서 UAE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에 UAE는 혹시 모를 테러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고 후티 반군과의 테러는 과거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UAE가 중동 국가들 중 유독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자 미국과 대적하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는 완벽한 적대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후티 반군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 중일 때 후티 반군이 UAE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만큼 UAE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당장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방공망을 강화시키려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때문에 이미 천궁2를 도입한 UAE가 LSA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천궁2를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과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천궁2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SAM 역시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당 K방산에 만족한 아랍에미리트는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에 의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웃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지금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 방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제 보니 이용만 당했기에 충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UAE의 제안이 당혹스럽기도 했겠지만 매우 솔깃하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해본 결과 저렴한 가격은 둘째치고 성능면에서 너무 형편없었는데요. 결국 기대에 부풀었던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비밀 회담을 결과 알게 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초조해하는 이유에는 아랍에미리트 선택이 사우디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는 2030년까지 템페스트를 출시하겠다는 기대에 찬 일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사우디는 2030년대 후반부터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이런 선택은 지난해 UAE가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자 돌연 GCAP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우디와 UAE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공군 전력에서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경쟁을 하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두 국가 간의 영향은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스타트를 끄는 GCAP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서로 간의 지분 싸움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아예 대판 싸우게 될지 벌써부터 결과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불확실한 확률 사업에 이미 발을 걸쳤으며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KF-21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공동개발국에서 하차하게 됐으며 추후 양산 수량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됩니다. 한편 UAE 입장에서는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당초 제안에서 언급했던 인니의 개발 분담금 대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UAE가 구매하기만 한다면 이를 발판 삼아 폴란드처럼 또 다른 수출국까지도 확보할 수도 있기에 UAE는 KF-21의 자금줄까지 되어줄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큰 도전이었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UAE와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